촬영 취소라고요? 진실이 드러나는 게 그렇게 두려운 겁니까? 일본의 학교 급식은 오랜 시간 세계적인 기준으로 인정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SNS에 올라온 한국 급식 사진 한 장과 나란히 놓이는 순간 일본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섰습니다. 불씨는 일본 정부가 공식 계정에 올린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이건 국가적 사기극이야. 일본 급식 시스템 다큐멘터리를 찍으러 온 BBC 제작진은 결국 결단을 내립니다. 지금 당장 옆 나라로 이동한다. 한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마주한 광경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에선 상상조차 못했던 식재료의 향연, 그리고 비용보다 아이들의 한 끼를 먼저 생각하는 철학이 전국 모든 학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 압도적인 현장,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알렉산더, 지금 일본 SNS 난리 난 거 알아? 런던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프로듀서 제임스였죠. 도쿄 호텔에 짐을 푼 지 채 1시간도 되지 않은 시각이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일본 정부가 학교 급식 사진 올렸는데 댓글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 지금 바로 확인해봐. 댓글이요? 그냥 댓글이 아니야.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전화를 끊고 SNS를 열었습니다. 일본 정부 공식 계정에 학교 급식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내일 촬영 전에 확인해두면 좋을 자료였습니다. 화면을 열었습니다.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흰쟁반 위에 색깔별로 정갈하게 담긴 반찬들, 균형 잡힌 영양 구성, 군더더기 하나 없이 배열된 식판. 세계 최고의 급식을 카메라에 담으러 도쿄까지 날아온 사람의 눈에 딱 그 수준이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댓글 하나가 눈에 걸렸습니다. 혹시 우리 학교만 그런 건가요? 우리 애는 저런 급식 한 번도 못 받았는데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어느 나라에나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있으니까요. 그런데 답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딸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진이 현실이랑 너무 다르지 않나요? 우리 애한테 물어봤더니 저런 급식 한 번도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몇 년째 이상하다 싶었는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창을 닫으려다 멈췄습니다. 20년 넘게 카메라를 들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현장을 봐왔습니다. 그 경험에서 나온 직감이 있었죠. 단순한 불만과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말 사이에는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 댓글들의 온도는 분명 달랐습니다. 그리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장면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신호인지 바로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 자체를 민폐로 여기는 사람들, 불만이 있어도 꾹 참는 문화, 공개적인 자리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 거의 없는 나라. 그런 나라의 학부모들이 지금 이렇게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멈추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홍보입니까? 아니면 거짓말입니까? 다시 제임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임스, 지금 댓글 보고 있습니다. 어때? 심상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화한 거잖아. 촬영 일정 괜찮겠어? 내일 아침에 직접 확인해봐야 알겠습니다. 알렉산더, 우리 이 다큐 제목이 뭔지 잊지 마. 세계 최고의 급식. 일본 망신 주러 간 거 아니잖아. 압니다. 그럼 됐어. 잘 자.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닫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진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학부모들이 직접 찍어 올린 아이들의 실제 급식 사진들이었습니다. 정부 공식 사진 옆에 나란히 붙여놓은 두 장의 사진. 왼쪽은 색깔별로 구분된 반찬, 따뜻하게 담긴 밥과 국, 균형 잡힌 구성. 오른쪽은 튀김 하나, 빵 하나, 묽은 국물 한 컵. 사진을 올린 학부모들은 아무 말도 쓰지 않았습니다. 일본 사람답게 말 대신 사진으로만 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어떤 분노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홋카이도에서도 올라왔습니다. 오사카에서도 도쿄에서도 같은 구도의 사진이 전혀 다른 지역에서 계속해서 쏟아졌습니다. 일부 학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패턴이 너무 선명했습니다. 침대 위에 던져뒀던 촬영 일정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일 오전 9시 도쿄 시내 초등학교 급식실 촬영. 오전 11시 영양사 인터뷰. 오후 2시 교장 인터뷰.
세계 최고의 급식을 카메라에 담기 위한 완벽한 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화면 안에서 보이는 건 세계 최고와는 전혀 다른 무언가였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다음 날 아침, 도쿄 시내 초등학교 앞에 섰습니다. 카메라 감독님이 장비를 점검하는 동안 학교 정문을 바라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교정, 줄지어 등교하는 아이들, 교문 앞에서 공손하게 인사하는 교사들. 어젯밤 SNS에서 봤던 불안한 댓글들이 과장된 반응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접 와서 보니 모든 게 예상한 대로였으니까요. 현지 코디네이터 유키가 다가왔습니다. 크로포드 감독님,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급식실 촬영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취소요? 허가를 받았는데요.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에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유키가 잠시 말을 아꼈습니다. 내부 사정이라고만 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학교 앞까지 왔는데 문 앞에서 막힌 겁니다. 20년 넘게 다큐멘터리를 찍어오면서 촬영 허가가 당일 아침에 취소된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무런 설명 없이. 닐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닐도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유키, 다른 학교로 연락해 볼 수 있습니까? 해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어제부터 SNS가 많이 시끄러워서 지금 학교들이 좀 예민한 상태입니다. 그 말이 걸렸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다시 SNS를 열었습니다. 어젯밤보다 훨씬 많은 사진들이 쏟아져 있었습니다. 학부모들이 직접 찍어 올린 아이들의 실제 급식 사진들, 그리고 그 사진들 위에 짧은 문장들이 얹혀 있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처음 그 문장을 봤을 때 반사적으로 의심했습니다. 일부 학교의 예외적인 사례일 수도 있었고 과장이 섞인 감정적 반응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열어보는 순간 그 판단이 멈췄습니다. 튀김 하나였습니다. 작은 튀김 하나, 흰 쌀밥, 그리고 묽은 국물 한 컵. 그게 전부였습니다. 반찬이 없었습니다. 색깔이 없었습니다. 균형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일 수조차 없는 구성이었죠. 어제 정부가 올린 홍보 사진과 같은 나라, 같은 해, 같은 시스템 안에서 나온 식판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알고 있던 일본이 아니었습니다. 런던에 있는 제임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임스, 오늘 촬영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뭐? 왜?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SNS 상황이 어젯밤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얼마나 심각한데? 사진이 수천 장 올라와 있습니다. 지역도 다 다릅니다. 도쿄, 오사카, 홋카이도. 패턴이 너무 선명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게 다 진짜라고 생각해? 지금 그걸 확인하러 여기 온 겁니다. 알렉산더, 우리 다큐 방향 바꿀 생각은 없어. 알지? 압니다. 좋아. 다른 학교 섭외해봐. 어떻게든 들어가야 해. 전화를 끊고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사진은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 아래로 댓글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이상하다고 생각해온 사람들이 서로를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우리 아이가 학교 끝나면 항상 배고프다고 했는데 이게 이유였군요. 몇 년째 이상했는데 아무도 말 안 하니까 제가 예민한 건 줄 알았어요. 단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군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도쿄의 거리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깔끔하게 정돈된 거리. 겉에서 보면 아무 문제도 없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지금 무언가가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혼자 삼켜온 말들이 지금 이 순간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급식을 카메라에 담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카메라를 들이댈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촬영 허가는 취소됐고 SNS는 통제 불능이었고 학교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불만의 확산이 아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오는 사진들, 수년째 혼자 이상하다고 느껴온 학부모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하나의 패턴. 이건 표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구조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것도 꽤 오래전부터. 감독님, 저거 보셨어요? 닐이 카메라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호텔 방 한쪽 구석에서 장비를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오후 내내 다른 학교 섭외를 시도했지만 전부 거절당한 터였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지금은 어렵다. 내부 사정이 있다. 이유는 달랐지만 결과는 하나였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SNS요. 한국 얘기가 엄청 올라오고 있어요. 한국이요? 일본 학부모들이 한국 급식 사진 보면서 난리가 났어요.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집중해야 할 건 일본 시스템이었고 한국은 이 다큐멘터리 안에 들어올 자리가 없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려다 멈췄습니다. 한국 학교 급식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일본 학부모들의 댓글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한국 급식이에요? 매일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반찬이 이렇게 많아요? 우리의 학교랑 비교하면 말이 안 나오네요. 우리 딸이 이 사진 보더니 자기도 저런 거 먹고 싶다고 했어요. 한국이 이 정도인 줄 몰랐어요. 솔직히 부럽습니다. 화면을 덮었습니다. 선별된 사진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좋은 사례만 골라 올린 것일 수도 있었고 특정 학교의 예외적인 경우일 수도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이런 식의 왜곡된 비교를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감정적으로 흥분한 대중이 만들어내는 과장된 대비. 지금 이 상황도 그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비교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런던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임스였습니다. 알렉산더, 한국 급식 사진 봤어? 맞습니다. 댓글 분위기가 이상하지 않아? 선별된 사진일 겁니다. 과장된 비교예요. 그래? 나는 방금 사진 20장 넘게 봤는데 지역이 전부 달라. 서울, 부산, 대구. 근데 구성이 다 비슷해.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알렉산더. 네. 일본 학부모들이 한국 급식 보면서 부럽다고 하고 있어. 일본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잖아. 압니다. 지금 우리 다큐 방향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무실이 조용했습니다. 닐은 장비를 정리하다 말고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저녁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화면을 열었습니다. 한국 급식 사진을 이번엔 천천히 봤습니다. 따뜻한 밥, 국 색깔이 다른 반찬 여러 가지. 단정하게 담겨 있었고 양이 충분했습니다. 홍보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오늘 학교에서 받은 식판이었습니다. 다른 사진을 열었습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다른 사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임스 말대로 지역도 달랐고 학교도 달랐는데 구성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선별된 사진이라는 판단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카메라를 들고 전 세계를 돌아다닌 사람의 눈이 자동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동아시아권, 비슷한 경제 수준, 비슷한 시기에 급식 시스템을 정비한 두 나라. 그런데 지금 화면 안에서 두 나라의 식판은 완전히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비교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비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비교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댓글 하나가 또 올라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아이한테 미안합니다. 화면을 닫지 못했습니다. 왜 한국은 다른가? 그 질문이 머릿속에 단단하게 박혔습니다. 세계 최고의 급식을 카메라에 담으러 도쿄까지 날아온 사람이 지금 일본도 아닌 한국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비교는 시작됐고 그 비교가 가리키는 방향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학교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유키가 밤새 섭외를 돌린 끝에 겨우 한 곳에서 허가가 났습니다. 도쿄 외곽의 작은 초등학교였습니다. 닐이 카메라를 어깨에 올리며 말했습니다. 감독님, 이번엔 들어갈 수 있는 거 맞죠? 맞습니다. 들어갑니다. 교장실에서 간단한 안내를 받고 급식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복도, 줄지어 걸린 아이들 그림, 반짝이는 바닥. 여기까지는 예상한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급식실 문이 열렸습니다. 멈췄습니다. 닐도 카메라를 내리지 않은 채 조용해졌습니다. 식판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줄을 서서 식판을 받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판 위에 올라간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 어긋나는 소리가 났습니다. 작은 빵 하나, 감자튀김 몇 조각, 묽은 수프 한 컵. SNS에서 봤던 그 사진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유키에게 낮게 물었습니다. 오늘 메뉴가 원래 이렇습니까? 유키가 시선을 피하며 답했습니다. 오늘은 이게 정규 메뉴입니다. 정규 메뉴요? 네. 카메라를 계속 돌리는 일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무 말 없이 식판을 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불평하는 아이도 없었습니다. 놀라는 아이도 없었습니다. 이게 당연한 일상인 것처럼 그냥 앉아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점심 촬영을 마치고 학교를 나왔습니다. 니리 장비를 챙기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독님, 이거 어떻게 편집할 겁니까? 일단 더 봐야 합니다. 세계 최고의 급식 다큐멘터리인데 지금 찍은 걸로는 압니다. 니리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자료를 펼쳤습니다. 다큐멘터리 기획서, 사전조사 보고서, 일본 급식 시스템 관련 국제기구 자료들. 6개월 동안 쌓아온 것들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면서 문장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일본 학교 급식의 영양균형, 교육적 가치, 세계적 모범 사례로서의 위상. 전부 틀린 말이 없었습니다. 데이터도 정확했고 출처도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카메라에 담긴 것과 맞지 않았습니다. 제임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임스, 오늘 촬영했습니다. 잘 됐네. 어땠어?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자료와 현실이 다릅니다. 얼마나 다른데? 많이 다릅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알렉산더. 구체적으로 말해봐. 오늘 찍은 급식, 방송에 내보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세계 최고라는 타이틀을 붙이기가 어렵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제임스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다른 학교 더 찾아봐. 좋은 사례가 분명히 있을 거야. 유키한테 계속 섭외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거절, 오늘도 거절. 문을 열어주는 학교가 없습니다. 왜? SNS 때문에 예민해진 거라고 유키는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임스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알렉산더, 우리 이 다큐 엎을 수는 없어. 알지? 압니다. 계속 찾아봐. 반드시 좋은 사례가 있을 거야. 일본이야, 일본. 전화를 끊고 기획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국제 무대에서 모범 사례로 인정받아온 시스템이었습니다. 영국에서도 핀란드에서도 프랑스에서도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아온 나라였습니다. 그 흐름 안에서 20년을 일해온 사람으로서 이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카메라에 담긴 식판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작은 빵 하나, 감자튀김 몇 조각, 묽은 수프 한 컵,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걸 먹는 아이들. 기획서 위에 그 장면이 겹쳐 보였습니다. 자료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지금 이 순간 어떤 수치로도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고. 그날 밤 유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섭외 잠깐 멈춰도 됩니다. 혼자 움직일 겁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어디 가시는 겁니까? 답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계속 학교 문만 두드리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눈으로 보지 않고는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 급식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영상, 실제 사례 보고서. 처음엔 SNS에 올라온 사진들부터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이번엔 감정을 빼고 봤습니다.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카메라 뒤에서 장면을 읽는 눈으로. 사진 하나를 열었습니다. 흰쌀밥, 된장국, 나물 무침, 생선 한 토막, 김치. 다음 사진. 비슷한 구성이었습니다. 또 다음 사진. 반찬의 종류가 조금 달랐지만 구성의 밀도는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손이 느려졌습니다. 영상을 찾았습니다. 한국 학교 급식 현장을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조리실에서 아주머니들이 이른 아침부터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솥에서 국이 끓고 있었고 갓 지은 밥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식판에 음식을 담는 장면, 아이들이 줄을 서서 식판을 받아가는 장면, 그리고 식판 위에 올라간 것들. 따뜻했습니다. 단순히 온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정성이 담긴 느낌이었습니다. 어제 도쿄 외곽 초등학교에서 찍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빵 하나, 감자튀김 몇 조각, 묽은 수프 한 컵.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걸 먹던 아이들. 화면을 닫지 못했습니다. 닐이 방문을 두드린 건 자정이 가까운 시각이었습니다. 감독님, 아직 안 주무세요? 들어오세요. 닐이 방 안으로 들어와 노트북 화면을 봤습니다. 한국 자료 보고 계신 거예요? 네. 닐이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같이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독님, 솔직히 말해도 됩니까? 말해보세요. 어제 찍은 거랑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네.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닐이 일어서려다 다시 앉았습니다. 감독님, 저 20년 동안 카메라 들고 다녔는데요. 현장에서 예상이 완전히 빗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억지로 원래 방향 유지하면 결국 이상한 다큐 나오더라고요. 압니다. 그러면 닐, 일단 자세요. 내일 생각합시다. 닐이 나갔습니다. 방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한국 급식 자료를 계속 뒤졌습니다. 이번엔 구조를 봤습니다. 단순히 메뉴 비교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학교 급식 시스템 관련 보고서를 찾아 읽었습니다. 영양사 중심의 식단 설계, 학교 내 직접 조리 시스템, 식재료 관리 기준. 숫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단위로 유지되는 영양 기준, 지역별 격차를 최소화하는 구조, 비용보다 기준을 먼저 놓는 정책 방향. 단순히 잘 만든 급식이 아니었습니다. 설계된 시스템이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밤이 깊어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 안에는 한국 아이들의 식판 사진들이 펼쳐져 있었고 그 옆 탭에는 어제 카메라에 담긴 도쿄 외곽 초등학교의 식판 사진이 열려 있었습니다. 두 화면을 번갈아 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한동안 화면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이건 같은 급식이 아니었습니다. 양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메뉴의 차이도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본질적인 것이 달랐습니다. 그 본질이 무엇인지 아직 말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년 동안 카메라를 들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현장을 읽어온 눈이 지금 분명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아침 일찍 유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감독님, 어젯밤에 자료 더 찾아보셨습니까? 네, 그런데 유키 한 가지 물어봐도 됩니까? 말씀하세요. 일본 급식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전화기 너머에서 유키가 잠시 말을 아꼈습니다. 감독님,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직접 만나서 말씀드려도 됩니까? 1시간 뒤 호텔 로비에서 유키와 마주 앉았습니다. 유키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감독님, 일본 급식이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닙니다. 10년, 15년 전만 해도 달랐어요. 그런데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왜 바뀐 겁니까? 쌀값이 올랐습니다. 식재료 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랐고 예산은 그대로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급식 예산을 짜는데 비용을 맞추려면 어딘가를 줄여야 했던 겁니다. 그러면 기준을 낮춘 겁니까? 유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준을 낮춘 게 아닙니다. 기준 안에서 비용을 맞춘 겁니다. 밥 대신 빵으로 바꾸고 비싼 식재료 대신 싼 것으로 대체하고 영양기준 수치는 유지하면서 실제 음식은 달라진 거죠. 수치는 맞지만 내용은 다르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숫자는 맞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실제로 받는 식판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방향이 바뀐 겁니다. 비용 중심으로, 효율 중심으로. 유키, 한 가지 더 물어봐도 됩니까? 네. 얼마 전에 SNS에서 봤는데 한 학교에서 아이가 빵이랑 밥을 같이 먹었다고 징계를 받았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유키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사실입니다. 식사 방식을 규정으로 통제한다는 겁니까? 급식 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올바른 식사 습관을 가르친다는 취지인데 어떤 학교에서는 그게 지나치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밥이랑 빵을 같이 먹으면 안 된다. 네. 그 빵이 급식으로 나온 겁니까? 유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로비를 나왔습니다. 거리를 걸으면서 유키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밥 대신 빵, 비싼 재료 대신 싼 재료, 그리고 먹는 방식까지 규정으로 통제. 문제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태도의 문제였습니다. 비용을 맞추는 것이 먼저인지, 아이들이 제대로 먹는 것이 먼저인지. 그 우선순위가 언제부터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닐, 지금 어디 있습니까? 호텔방입니다. 왜요? 카메라 챙기세요. 나와요. 어디 가는 겁니까? 일본 급식 전문가를 만날 겁니다. 직접 물어봐야 할 게 있습니다. 유키가 섭외한 전문가는 도쿄 외곽대학의 식품영양학과 교수였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여성이었습니다. 연구실에 들어서자마자 벽 가득한 자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랫동안 이 문제를 들여다봐온 사람의 공간이었습니다. 닐이 카메라를 세팅하는 동안 교수는 차를 내왔습니다. 일본 급식 시스템의 변화를 연구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20년 넘게 봐왔습니다.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가 잠시 생각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상황을 급식의 질이 떨어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질이 떨어진 게 아니라 방향이 바뀐 겁니다. 일본 급식 시스템은 원래 아이들에게 올바른 식사를 제공한다는 철학 위에 설계됐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예산 안에서 수치를 맞추는 것이 목표가 됐습니다. 철학이 바뀐 거죠. 그 차이가 식판 위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숫자는 맞습니다. 영양기준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아이가 실제로 먹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해결책은 뭡니까? 교수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방향을 다시 잡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죠. 한번 바뀐 방향은 쉽게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연구실을 나오면서 닐이 카메라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감독님, 지금 저 교수님 인터뷰 다큐에 쓸 겁니까? 씁니다. 근데 이거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원래 우리 다큐가 일본 급식 칭찬하는 거였는데. 닐, 좋은 다큐멘터리가 뭔지 압니까? 뭔데요? 처음에 가져간 답이 틀렸을 때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닐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거리는 여전히 질서정연했습니다. 깔끔하게 줄지어 선 건물들, 정확하게 움직이는 신호등, 흐트러짐 없이 걷는 사람들. 겉에서 보면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아이들이 먹는 식판 위에서 무언가 결정적인 것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왜 다른가? 그 질문이 다시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비슷한 조건, 비슷한 경제적 압박, 비슷한 시기. 그런데 두 나라의 식판은 완전히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방향을 바꾸는 동안 한국은 무엇을 했던 겁니까?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든 겁니까?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서울행 비행기 안에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도쿄를 떠나기로 한 건 전날 밤 결정이었습니다. 제임스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수화기 너머에서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국으로 간다고? 네. 우리 다큐가 한국 급식 다큐야, 일본 급식 다큐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알렉산더, 예산이 정해져 있어. 일정도 정해져 있고. 제임스, 지금 일본에서 카메라를 들이댈 학교가 없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은 다릅니다.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걸려? 사흘이면 됩니다. 알아서 해.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달랐습니다. 현지 코디네이터 지수가 공항에 나와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촬영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서울 시내 초등학교 2곳, 경기도 외곽학교 1곳, 그리고 학교 영양사 인터뷰. 도쿄에서 열흘 동안 두드려도 열리지 않던 문들이 여기서는 하루 만에 전부 열렸습니다. 지수, 촬영 허가가 이렇게 빨리 납니까? 네, 학교 측에서 오히려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보여줄 게 있다고요. 닐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학교 급식실에 들어섰습니다. 카메라를 켜는 순간 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독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조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조리사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솥에서 국이 끓고 있었고 갓 지은 밥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반찬들이 큰 그릇에 담겨 있었고 영양사가 식단표를 들고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도쿄 외곽 초등학교에서 봤던 장면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눈앞의 장면. 같은 학교 급식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달랐습니다. 영양사 김지현과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30 중반의 차분한 여성이었습니다. 식단은 어떻게 짭니까? 매주 영양 기준에 맞춰서 식단을 설계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각각의 기준치가 있고 그 안에서 제철 식재료를 활용합니다. 비용이 오르면 어떻게 합니까? 식재료 비용이 오르면 다른 재료로 대체합니다. 그런데 영양 기준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기준은 유지한다는 겁니까? 그게 저희 일이니까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대답이 묵직하게 들렸습니다. 오전 내내 촬영을 했습니다. 조리 과정, 식단 점검, 배식 장면. 닐이 카메라를 돌리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아이들이 줄을 서서 식판을 받아갔습니다. 흰 쌀밥, 따뜻한 국, 나물 무침, 생선 한 토막, 김치. 어제 노트북 화면에서 봤던 그 사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자리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시끌벅적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도쿄에서 봤던 아이들은 조용했습니다. 오후에는 경기도 외곽 학교로 이동했습니다. 서울 학교와 조건이 달랐습니다. 규모도 작았고 지역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급식실에 들어서는 순간 구성이 같았습니다. 흰 쌀밥, 따뜻한 국, 반찬 여러 가지. 닐이 카메라를 돌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독님, 어제 학교랑 똑같은데요. 네. 지역이 완전히 다른데도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저녁에 지수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한국 학교 급식 관련 정부 보고서, 영양기준 지침, 운영 현황 자료. 숫자들을 들여다보면서 한 가지 사실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전국 단위로 동일한 영양 기준이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서울이든 농촌이든 규모가 크든 작든 식단의 기본 틀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지역 격차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잘하는 일부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전체 시스템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보였습니다. 해외에서 한국 급식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었습니다. 일부 나라에서 한식을 학교 급식에 도입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음식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 자체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수준을 전국적으로 유지하느냐, 그 구조가 뭐냐. 그 질문이 해외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제임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도 하루 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뭘 찾은 거야?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한쪽은 줄이고 있었고 다른 한쪽은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답장이 없었습니다. 계속 찍어.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도쿄와 다르지 않은 도시의 풍경이었습니다. 빽빽한 건물들, 움직이는 사람들, 불빛들. 그런데 이 도시의 학교 급식실에서 아침 7시부터 조리사들이 아이들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그게 자신들의 일이라는 이유로.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는 비용 앞에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다른 한 나라는 같은 압박 앞에서 기준을 붙잡았습니다. 동일한 조건, 동일한 문제, 그런데 완전히 다른 선택. 그 선택의 차이가 지금 두 나라 아이들의 식판 위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이건 급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시스템의 문제였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짐을 싸면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도쿄에서 서울까지 지난 2주 동안 카메라에 담긴 것들을 처음부터 다시 정리했습니다. 일본 정부 공식 계정의 급식 사진, 학부모들이 올린 실제 식판 사진, 촬영 허가가 취소되던 날 아침, 도쿄 외곽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봤던 아이들, 유키의 말, 교수의 말, 그리고 서울에서 아침 7시부터 밥을 짓던 조리사들. 페이지를 채워나가면서 하나의 그림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닐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감독님, 짐 다 쌌어요? 아직입니다. 닐이 노트를 들여다보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감독님, 솔직히 여쭤봐도 됩니까? 말해보세요. 이 다큐, 어떻게 끝낼 겁니까? 처음에 가져온 답이랑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달라졌죠. 제임스한테는요? 오늘 통화할 겁니다. 닐이 잠시 말을 아꼈습니다. 감독님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요. 20년 경력에. 쉽지 않죠. 닐이 나갔습니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아침을 바라봤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아이들, 바쁘게 돌아가는 도시. 저 아이들 중 누군가는 지금쯤 학교 급식실에서 아침부터 준비된 밥을 먹게 될 겁니다. 흰쌀밥, 따뜻한 국, 여러 가지 반찬. 특별한 날이 아닌 그냥 평범한 하루의 점심으로. 제임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알렉산더, 오늘 출발이야? 네. 그 전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봐. 다큐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제임스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얼마나? 많이요. 어떻게? 처음에 우리가 가져온 답이 틀렸습니다. 세계 최고의 급식이 일본이라는 전제 자체가 지금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알렉산더, 지금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 기획 단계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거잖아. 압니다. 스폰서한테는 뭐라고 해? 사실대로 말해야죠. 현장에서 확인한 것들이 있습니다. 데이터도 있고 인터뷰도 있고 영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이건 더 좋은 다큐입니다. 더 좋다고? 일본 급식을 칭찬하는 다큐는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가 기준으로 삼아온 나라의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같은 압박 앞에서 다른 선택을 한 나라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다큐는 다릅니다. 제임스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한국 얘기야? 네. 한국이 기준이 됐다는 거야? 한국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렉산더, 너 진짜 확신해? 20년 동안 이 일하면서 이렇게 선명한 건 처음입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짐을 챙기면서 도쿄에서 찍은 영상 파일을 열었습니다. 도쿄 외곽 초등학교 급식실 장면이었습니다. 작은 빵 하나, 감자튀김 몇 조각, 묽은 수프 한 컵.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걸 먹던 아이들. 다음 파일. 서울 초등학교 급식실이었습니다. 흰쌀밥, 따뜻한 국, 여러 가지 반찬. 시끌벅적하게 웃으면서 밥을 먹던 아이들. 두 영상을 번갈아 봤습니다. 같은 동아시아권이었습니다. 비슷한 경제 수준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급식 시스템을 정비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나라의 아이들이 받는 식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쪽은 비용 앞에서 방향을 바꿨고 다른 한쪽은 같은 압박 앞에서 기준을 붙잡았습니다. 그 선택의 차이가 매일 아이들의 식판 위에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노트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썼습니다. 세계 최고의 급식은 일본이 아니다. 20년 동안 카메라를 들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틀렸다는 인정. 전문가로서, 감독으로서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판단을 뒤집는 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으로 봤습니다.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데이터로 확인했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썼습니다. 기준은 이미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한국이었습니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짐을 들고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비 가방을 어깨에 맨 채 물었습니다. 감독님, 제임스랑 통화했어요? 했습니다. 뭐래요? 계속 찍으랍니다. 닐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럼 됐네요.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합니까? 처음부터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창밖으로 서울의 아침이 펼쳐졌습니다. 저 어딘가의 학교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조리사들이 아이들의 밥을 짓고 있을 겁니다. 아침 7시부터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그게 자신들의 일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날이 아닌 그냥 오늘이라는 이유로. 그게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이 지금 세계가 주목해야 할 기준이 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먼저 인정해야 한다면 그게 저여도 괜찮았습니다. 20년 동안 틀린 적 없다고 자부해온 사람이 틀렸다고 말할 때 그 말의 무게는 다르니까요.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카메라에 담는 건 이제부터였습니다. 먹는 것에 진심인 나라, 그게 바로 저희 한국입니다. 아이들이 먹는 급식 하나에도 기준을 놓지 않았고 당연하다 생각했던 그 밥상을 지금 세계가 놀라워하며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미식의 나라라 불리는 영국, 그 급식의 현실입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 바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